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인구 보너스 덕분에 고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국의 총 인구가 정점에 이른 이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수요 측 도전 과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이며 연간 출생 인구는 902만 명으로 출생률은 6.39 퍼밀입니다. 사망자 수는 1,110만 명, 사망률은 7.87 퍼밀이며 자연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1.48 퍼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출생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서 비롯됐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출생 인구는 1,782만 명에서 902만 명으로 49% 감소했습니다. 출생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중국은 점진적으로 출산 정책을 조정하고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서는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 양육 및 교육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원인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임 여성의 감소입니다. 가임 여성, 특히 출산이 활발한 연령대의 가임 여성 규모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20에서 34세의 가임 여성은 연 평균 340만 명 줄었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473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출생 인구의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관념의 변화입니다. 중국의 수천 년 전통 윤리에서 남자와 여자는 정년기가 되면 마땅히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와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및 출산 관념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생과 00년대생은 새로운 결혼 및 출산의 주체로서 대부분 도시에서 성장하고 일하며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비교적 높습니다.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서 주택, 교육, 취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산, 양육 및 교육의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경제적 부담, 아이 돌봄, 여성의 직업 발전 등입니다. 현재 관련 정책 시스템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관련 지원 정책이 잘 연계되지 않고 보육 등 공공 서비스가 완비되지 않아 많은 젊은 세대가 출산 문제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정책 지원, 고용 보장, 경제적 지원,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며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지원입니다. 독자 양부모 두 자녀 정책과
독자 부모 두 자녀 정책의 시범 시행에 이어 2016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했고 2021년에는 새 자녀 출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지원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보장입니다. 우선 유급 보육 휴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각각 연간 유급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거나 새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는 5일, 해룽장성과 허베이성, 장시성, 스촨성, 괴이저우성, 저장성, 후베이성 등 지역은 10일, 산시성, 칭하이성, 간수성의 경우 15일의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각 성 및 도시에서 지방 지원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과 육아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출산휴가를 확대했으며 확대 후 출산휴가는 보통 158일 또는 188일입니다. 장시성, 안회성, 충칭시 등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서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출산 정책 최적화 및 인구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각급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및 장려 제도를 더욱 보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보조금과 관련하여 현재 각지의 일반적인 시행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금 형태를 통합하고 보조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가정 육아 지원의 기본 제도를 형성하고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의 공공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스촨성 판지화시는 인력자원 집결 촉진을 위한 16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하고 정책에 따라 둘째와 셋째 자녀를 출산한 현지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자녀당 500元의 육아 보조금을 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육아 보조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 첫 번째 도시입니다. 넷째,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 5월 국무원 판공청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보육기관을 늘려 가정의 양육 비용을 줄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2023년 3월 베이징시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3개년 행동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2025년까지 베이징시의 공공보육 서비스가 중심 지역의 전역에 제공되고 동단위 적용률이 85% 이상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서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구 정책의 발전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발전 목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회 결정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과 장려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추진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출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 출산 및 아동 의료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개인 소득세 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운영하는 보육기관, 지역 내 보육 서비스, 가정보육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항상 중국이 직면해온 전반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실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9,700만 명에 이르고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노인의 사회 참여 의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노동자들의 다양한 퇴직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수가 많다는 기본적인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품질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책, 기업, 사회, 개인 등 여러 측면의 힘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